안녕하세요. 분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10번째 시간 문제풀이 10강 바로 뭐에 대한 문제풀이냐, 우리가 21페이지에서 공부한 통일신라 중대의 발전 그 부분에 관한 문제풀이입니다. 프린트는 22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저랑 함께 풀어볼 문제는 1번, 4번, 7번, 8번 4개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기본 개념 충실히 공부하시고 저랑 풀어볼 문제만큼은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봅시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땡땡왕의 통치체제 정비. 자, 그럼 이 땡땡왕이 누구인지 알아볼 힌트가 필요하겠죠. 봅시다. 바로 나오네. 즉위 직후 누구의 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일단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 또 어떤 게 나오죠? 지방조직을 구주호소경 체제로 정비했어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즉위한 지 이틀 만에 장인어른이었던 김음도의 반란, 그리고 그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시킨 왕이 바로 누구였죠? 그쵸. 신문왕이었죠. 신문왕. 신라 중대 무열왕, 문무왕 하고 바로 신문왕이 있었죠. 이 신문왕이 이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자신의 그 무열왕의 집안이 왕을 하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왕권의 위협이 되는 진골 귀족들을 대거 숙청을 하고, 그리고 그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통치체제 정비를 했었죠. 중앙, 지방, 군사, 토지에서.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학생들은 신문왕의 통치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즉, 가에 들어갈 내용도 뭘까? 그치, 신문왕의 업적, 신문왕의 통치체제 정비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의 업적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결국 돌고 돌아서. 이런 식으로 자료만 분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포장지만 벗긴다면 그 속에 알맹이는 말랑말랑해요. 모든 문제가. 포장지 벗기는 힘들지. 노급을 폐지했어요. 바로 나왔네요. 노급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신라의 공무원이나 관리가 국가를 위해 일하면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데, 그 토지는 여러분들 그 땅을 실제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노급은 수조권과 함께 뭐도 주죠? 그쵸. 그 지방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까지 주는 거였죠. 이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신문왕이 왕권의 위협이 되는 노급을 폐지했죠. 그리고 대신 뭘 주었죠? 그쵸. 관료전. 오직 수조권만 거둘 수 있는 관료전을 주었죠. 이게 신문왕의 대표적인 업적이었죠, 여러분들. 자, 2번. 대가야를 복속했어요. 이거 누구죠? 이거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3번.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어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3학년 때 배울 건데, 이거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사신관제도. 이건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 한 2-3시간 후에 배울 거긴 한데, 고려의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야. 여러분, 신라에서 상수리 제도 기억나요? 그 지방관의 아들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인질로 삼는 제도. 그게 좀 더 전문화된 거예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1암로. 이거 누구였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리운 이름. 백제 무령왕이었죠. 무령왕. 웅진천도 이후 약해진 백제를 되살리기 위한 왕이었죠. 정답은 신문왕이니까 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요. 4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역사 동아리 발표회. 주제가 뭐죠? 신라 누구? 육두품 세력의 동향, 취지. 육두품 세력이 삼국 통일 이후 정치적 영향을 기울일 수 있었던 배경과 신라 말기 그들의 정치적 선택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얘들아 봐봐. 육두품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인데 뭐랑 뭐로 나누어?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육두품이 어떻게 움직였고 신라 말기에 어떻게 움직였나. 이거 두 개 나눠보겠다는 거야. 즉 이걸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무슨 시대죠? 통일신라 중대였죠. 그죠? 무열왕 일분들이 왕을 하던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육두품이 신라 중대와 하대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이건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단 국어적인 문제예요. 국어적인 문제. 자, 근데 발표 내용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가, 그리고 밑에 호족과 연계하여 꿈꾼 새로운 사회. 여러분, 육두품이 호족과 연계해서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꿈꾼 건 언제 모습이냐? 신라 하대의 모습이에요. 하대.
그러면 봐봐. 지금 신라 중대랑 하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다고 하는 건데, 하대는 나왔잖아. 그럼 가에 들어갈 건 언제의 모습이야? 신라 중대의 모습이겠죠. 그죠? 즉, 신라 중대의 육두품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고르라는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거의 국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신라 중대 육두품이 뭐 했나? 이자겸의 난? 이건 여러분, 나중에 고려 공부할 때 그 문벌귀족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반란이야. 제가회의를 통한 정책 결정. 제가회의 뭐죠? 고구려에 있었던 귀족회의죠. 자,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 이게 여러분 신라 중대 육두품의 역할이었죠. 신라 중대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으로 왕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말 안 듣는 진골 귀족들을 찍어 눌러야 되는데 왕 혼자만으로 힘으로 진골 귀족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누굴 등용시켰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진골 귀족에게 한 끗 차이로 밀려서 모든 거를 잃고 진골 귀족에게 이빨을 바닥바닥 깔고 있던 육두품을 왕이 등용해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서 역할을 시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라 중대에는 육두품이 누구랑 결탁해요? 왕과 러브러브 결탁한 다음에 왕의 행정실무를 도와주고 그들의 똑똑한 능력과 머리로 행정실무와 정치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거 내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신라 중대 육두품은 왕권과 결탁해서 행정실무와 정치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했다. 이게 정답이야. 근데 왜 신라 하대에는 왕을 버리고 호족에게 붙었냐? 신라 하대 가면 왕의 힘이 너무 약해지니까 더 이상 왕이 육두품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야. 육두품이 자신을 도와줄 새로운 친구를 찾은 게 호족입니다. 4번 교정도감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 사례. 여러분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건요. 네, 교정도감은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고려에 무신정권 때 이제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권력기구인데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고려 나중에 무신정권 때 나옵니다. 자, 5번 공민왕의 개혁 실패 이후의 정치적 움직임. 이것도 고려의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3번이죠. 우린 지금 신라 중대 육두품이 뭐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래요. 자,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나라의 지방통치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지도 보니까 일단 뭐가 나와? 오fo경이 나오고 지방을 몇 개로 쪼갰죠? 1, 2, 3, 5, 1, 2, 3, 4, 5, 6, 7, 8, 9 9개로 쪼갰죠. 지방을 9개로 쪼개고 5개의 특별행정구역을 놔두었다. 이거 뭐야? 구주 오fo경이었어요. 그죠? 구주 오fo경. 이게 어느 나라였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 여러분 통일신라 때 모습이야. 원래 신라는 경상도만 가지고 있던 조그만 나라였다가 삼국을 통일하고 백제와 고구려 땅을 편입하면서 땅이 엄청 넓어졌잖아. 그 넓어진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9개의 주로 구분하고 5개의 특별행정구역을 놔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야? 신라야, 신라. 신라의 그런 모습, 통일신라의 내용으로 올바른 걸 고르라는 거야. 관찰사가 지방행정을 총괄했다. 이거 조선시대 모습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조선.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연보다 많았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이거 고려예요. 한번 지방세력 견제를 위해 상수리제도. 이거 배웠죠? 그 지방세력의 아들을 유학시켜준다 명분하에 수도로 끌고 와서 인질로 삼는 거였죠? 정답은 3번입니다. 국경지방의 병마사. 이거 고려고요. 수령보좌와 향리감찰을 위한 유향소. 이거 조선이에요. 다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이거 한마디로 지방통치에 관한 규제 문제. 얘들 하나 더. 이거 얘들아, 이거 하나 더. 여기도 담겨있는 의미가 뭐야? 구주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눴죠? 옛날 고구려 땅에 3개, 옛날 백제 땅에 3개, 신라 땅에 3개. 공평하게 3개씩 놔두었죠. 민족 융합 정책. 백제랑 고구려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마지막 문제. 밑줄 그은 정책으로 옳은 것, 역사신문, 통일로 바빠진 신라. 핵심은 이거죠. 삼국은 뭐다? 하나다. 민족 융합, 사만 일통, 백제, 고구려, 차별 안 하겠다. 이제 너희도 우리랑 한 가족, we are the family라는 거였죠. 통일로 신라는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지방 주요 지역에 오fo경을 두었다. 또한 옛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들에게도 관등을 주는 등 삼국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 뭐 고르는라는 거야? 민족 융합 정책. 고구려나 백제를 끌어들이기 위한 민족 융합 정책 고르라는 거예요. 봅시다. 구서당을 설치하였다. 이건 여러분들
이게 구서당이라는 게 어느 나라 제도였죠? 그쵸. 통일신라의 군사제도였죠. 중앙군사제도. 이 신라의 수도와 중앙을 지키는 구서당. 근데 이 구서당에 들어올 수 있는 군인들이 누구였죠? 그쵸.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심지어 말갈인들까지도 모두 다 신라를 지키는, 왕을 지키는 중앙군에 포함을 시켰죠. 이건 뭐야? 차별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도 역시 민족 융합 정책이었죠. 그죠? 아까 내가 말했던 구주를 옛 고구려 땅에 3개, 백제 땅에 3개, 신라 땅에 3개 공평하게 나누었다. 중앙군인 구서당에 고구려 백제인도 받아들였다. 이게 민족 융합 정책이에요. 그리고 옛 백제랑 고구려 지배층에게도 관등을 주고 골품제에 편입시켰다. 이런 게 민족 융합이야. 나머지는 아니죠. 진대법은 뭐였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이제 백성들의 그 귀족들에게 고리대로 이제 그 비싼 이자로 쌀을 빌리고 못 갚아서 노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저렴한 이자로 쌀을 빌려주고 그렇게 농민들을 보호하고 양인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도 늘리고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을 모두 강화하는 정책이었죠. 기인제도 이거 여러분 고려에 나오는 정책입니다. 고려.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거 여러분 신라 법흥왕 때 이야기야. 법흥왕. 병부 기억나죠? 병부. 법흥왕. 지방의 22담로 이거 누구였죠, 여러분들? 그리운 이름 백제 무령왕이었죠. 백제 무령왕. 근데 우린 지금 민족 융합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4개의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어요. 이제 뒤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봤고 여러분 보시면 결국에는 내용을 찾는 거는 별거 아니야. 그 포장지를 벗겨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특히 여러분이 오늘 봤었던 여러분들 몇 번 문제, 국어적인 능력이 제일 강조되던 4번 문제처럼 이런 문제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